네, 반갑습니다. 조코프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오프시즌이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지난주 토요일에 미네소타와 뉴욕에 빅딜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뭐 굵직한 움직임들은 거의 다 끝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10월이기 때문에 바로 이달에 NBA가 개막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2024년 NBA 오프시즌을 통틀어서 가장 좀 충격적인 이적, 트레이드든 FA 계약이든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총 6가지로 제가 추려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려 6개 팀이 연관된 클레이 탐슨 트레이드였습니다. 자, 클레이 탐슨이 결국 2025년 2라운드 지명권과 함께 댈러스로 오게 됐고요. 자,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카일 앤더슨, 버디 힐드를 영입합니다. 자, 그리고 샬럿은 조시 그린과 레지 잭슨 2029년과 2030년 2라운드 픽을 받아오게 되고요. 나머지 팀들도 2라운드 픽 혹은 현금 등을 받아왔습니다. 자, 주요 골자는 댈러스가 클레이 탐슨을 영입했고,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카일 앤더슨과 버디 힐드, 또 샬럿은 조시 그린과 레지 잭슨, 그리고 2라운드 픽이 오갔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1라운드 지명권은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클레이 탐슨이 처음으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떠나게 된 점,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냥 내보내게 하지 않고 카일 앤더슨과 버디 힐드를 데려와서 곧바로 클레이 탐슨이 떠난 빈자리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샬럿 역시도 조시 그린과 레지 잭슨을 데려왔는데 어떻게 본다면 댈러스, 그 다음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모두 다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수 있는 상대들이고, 자, 그리고 당장 2022년 우승 시즌 때만 하더라도 두 팀은 컨퍼런스 결승에서 만났었죠. 그런데 그 클레이 탐슨이 댈러스로 향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자, 골든 스테이트도 클레이 탐슨이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슈터가 필요했어요. 자, 버디 힐드를 영입한 건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죠. 그리고 몸값도 쌉니다. 여기에 카일 앤더슨은 또 다른 드레이먼드 그린 유형의 스타일이라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수비력은 떨어지죠. 자, 하지만 손은 더 빠르고요. 그리고 컨트롤 타워 역할, 또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잘 해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이 트레이드는 서로에게 윈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 가시 웬반야마와 만나게 됐습니다. 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크리스 폴의 다음 시즌 연봉인 30밀을 보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동행은 딱 1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리스 폴이 강팀, 컨텐더, 우승 후보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오산이었습니다. 바로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향하면서 웬반야마와 만나게 됐어요. 자, 몸값도 1년에 10밀을 간 넘는 수준인데, 자, 이로써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로스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CP3, 데빈 바셀, 해리슨 반즈도 함께 영입을 했고요. 제레미 소엔을 4번, 빅터 웬반야마를 5번으로 쓰는 이 예상 라인업이 ESPN에 나왔습니다. 자, 크리스 폴은 우승 반지가 없습니다. 물론 정규 시즌 MVP를 받은 적도 없지만 선수로서 누릴 수 있는 영예는 대부분 맛봤습니다. 딱 우승 하나가 없는데, 자, 크리스 폴이 말하기를 웬반야마와 샌안토니오의 이런 환경들이 너무나 나를 끌리게 만들었고 본인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랬기 때문에 강팀이 아니라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크리스 폴과 만나는 웬반야마는 어떨지 정말 궁금해요. 자, 세컨 유닛도 트레이 존스, 그리고 이번에 드래프트로 뽑은 스테프 캐슬, 여기에 줄리안 샴페니, 캘든 존슨, 또 잭 콜린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컨 유닛과 그 다음에 주전 라인업의 기량 격차가 썩 크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크리스 폴과 해리슨 반즈라는 아주 훌륭한 베테랑 2명이 가세했기 때문에 웬반야마도 날개를 달 것이고 샌안토니오는 당연히 저는 30승 이상은 기록할 거라고 봅니다. 이 크리스 폴이 가지고 있는 기록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NBA 역대 내가 팀을 옮긴 첫 해 성적이 그 프랜차이즈의 최다승, 이게 크리스 폴이 총 4번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만큼 크리스 폴은 내가 이적하자마자 그 팀을 커리어 최다승으로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NBA 역대 최다라고 하니까 크리스 폴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자, 물론 크리스 폴은 지금 늙었고 또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아직까지 플레이오프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 폴이 과거에 본인이 그랬듯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구단 역대 최다승으로 이끌기는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그런 전례가 있고 또 동료들의 플레이를 살아나게끔 하는 그런 마법 같은 기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웬반야마와 샌안토니오의 떡상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엠비드와 폴 조지, 그리고 타이리스 맥시, 엠조맥 트리오, 이 빅3를 결성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폴 조지를 영입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자, 하지만 LA 클리퍼스가 원치 않았고 폴 조지나 혹은 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픈 커리나 또 드레이먼드 그린은 모두 서로가 서로를 원했습니다만 결국 골든스테이트 이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폴 조지가 자유계약으로 클리퍼스를 떠나서 필라델피아와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본인이 그토록 원했던 5년에 200명 이상의 금액을 땡겼죠. 반면에 LA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폴 조지가 그냥 걸어 나갔습니다. 여기에 결코 폴 조지에게는 카와이 레너드만큼의 금액이나 계약 기간을 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어요. 폴 조지는 4년을 원했는데 클리퍼스는 4년을 줄 수는 없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잡았던 카와이 레너드는 또 골골대고 있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클리퍼스는 우승을 달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다고 봅니다. 자, 물론 폴 조지가 인저리 프론이고 중요할 때마다 부상도 잦았지만 또 사실 폴 조지만큼 1990년생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공수 균형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많지 않거든요. 더구나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폴 조지가 건강까지 또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조엘 엠비드와 타이리시 맥시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력도 그렇고 플레이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맥시가 점점 더 좋은 수비수로 발전하고 있지만 폴 조지가 가세한 필라델피아의 백코트는 수비의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팀을 막을 수 있는 건 부상밖에 없다. 맥시야 뭐 아직까지 싱싱하고 팔팔한 나이지만 폴 조지와 조엘 엠비드는 언제 들어누워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엠조맥 트리오가 부상만 없다면 충분히 뉴욕 닉스나 보스턴 셀틱스와 대등한 싸움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폴 조지는 어머님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편찮기 때문에 웬만하면 본인은 휠체어를 타고 아들의 경기를 볼 수 있는 클리퍼스 잔류를 원했는데 LA에서 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필라로 이적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폴 조지의 동기부여와 집중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의 고향을 눈앞에 두고 완전히 먼 곳으로 떠나야 했으니 저는 폴 조지의 집중력도 평소와는 굉장히 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펠리컨스로 디존테 머레이가 새롭게 둥지를 옮겼습니다. 뭐 맹금류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날개 사이즈, 윙스팬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 먹이를 저장할 수 있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로 이적을 합니다. 자, 디존테 머레이가 펠리컨스로 오는 대가로 애틀란타는 다이슨 데니얼스, 굉장히 좋은 수비수죠. 이젤 리데, 큰 부상 때문에 루키 시즌 날렸지만 여전히 유망주고요. 베테랑 레리 낸스 주니어, 그리고 코디 젤러, 여기에 1라운드 픽 2장을 뜯어왔습니다. 자, 뉴올리언스 입장에서는 백코트 보강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CJ 맥컬럼만으로는 무리가 있었고 조던 호킨스는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 머피 3세는 공을 들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떨어지는 맥컬럼의 그런 신체 조건이나 또 수비력을 메울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죠. 자, 그리고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트레이 영과 디존테 머레이의 이 조합이 처절하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반드시 팔아야 되는데 트레이 영을 내보내기가 더 난이도가 어렵죠.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스타고 디존테 머레이보다 몸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도가 낮은 머레이를 팔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1라운드 픽을 회수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트레이드 역시도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뉴올리언스는 디존테 머레이와 또 이 브랜든 잉그램의 조화 문제가 조금 관건이 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잉그램도 FA 로이드를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시기고 그리고 디존테 머레이의 3점이 샌안토니 스퍼스 시절보다는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CJ 맥컬럼 또 브랜든 잉그램과 함께 펠리컨스의 백코트가 강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애틀란타는 물론 데이슨 데니얼스는 굉장히 좋은 수비수고 레리 낸스 주니어도 다재다능한 선수이자 수비수인데 디존테 머레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트레이드를 성공시킬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 픽 2장을 받고 지금 시점에 처리한 건 서로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크라멘토 킹스입니다. 자, 세크라멘토 킹스는 더마 드로잔을 데려왔어요. 더마 드로잔을 데려오는 대가로 크리스 두아르테, 인디애나 페이서스에서 도만타 사보니스와 호흡을 맞췄지만 나이도 애매해요. 이 선수가 NBA에 올 때부터 나이가 많은 선수였는데 기대 이하입니다. 결국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놓쳤는데 두아르테와 2라운드 픽 2장을 시카고에게 줬고요. 그리고 샌안토니오는 해리슨 반즈와 2031년 1라운드 비보 수확권을 가져오는 대가로 결국 드로잔이 세크라멘토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해리슨 반즈에서 더마 드로잔이면 업그레이드라고 봐요. 자, 물론 해리슨 반즈가 세크라멘토의 리더십 그룹에 있었지만 플레이하는 거 보면 이미 노쇠화가 시작됐습니다. 1992년생인데 86, 7년생처럼 뛰어요. 그리고 세크라멘토가 지지난 시즌에 서부 컨퍼런스 3위,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탈락. 그렇다면
변화가 필요하죠. 왜냐? 사보니스, 그 다음에 디에런 팍스, 여기에다 말릭 몽크까지 팀과 싸게 계약을 맺었어. 우승에 도전을 할 거면 지금 쇠불을 당겨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보강이 필요했던 포지션이 3번입니다. 자, 그런데 클러치 상황에서 훌륭한 생산력을 내고 있고 언제 노세야 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사실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시카고를 거치면서 더마드로잔이 개고생했잖아요. 세크라멘토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노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클러치 능력 상당히 좋고 외곽 능력은 떨어지지만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이 선수의 가세는 저는 분명히 팍스, 몽크, 사보니스의 부담을 100%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크라멘토가 글쎄요, 이번 오프시즌 때 썩 좋은 오프시즌 평가를 받지 못했던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세크라멘토가 최선의 딜을 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충격의 트레이드, 바로 미네소타와 뉴욕 닉스 간의 빅딜이었습니다. 자, 뉴욕 홈타운 보이인 칼 앤서니 타운스를 데려오는 대가로 미네소타의 줄리어스 랜들과 단테 디빈첸조 1라운드 지명권 한 장을 내보냈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찍고 있는 시점까지 샬럿이 주고받을 자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주요 골자는 뉴욕 닉스와 미네소타의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를 6번째 충격의 소식으로 꼽아봤습니다. 레온 로즈 뉴욕 닉스의 사장이 칼 앤서니 타운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타운스가 나고 자란 곳이 뉴욕 쪽이기 때문에 아예 링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자, 더구나 탐 티보도 감독과 칼 앤서니 타운스는 미네소타에서 호흡을 맞췄고요. 그렇다고 해서 줄리어스 랜들이 미네소타와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크리스 핀치, 현재 미네소타의 이 헤드코치, 감독이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에서 랜들이 1년 뛰었을 때 그때 어시스턴트 코치였어요. 그러니까 랜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단테 디빈첸조도 미네소타와 아예 관련이 없는 인물이 아닙니다. 애초에 미네소타가 FA로 디빈첸조를 데려오고 싶어 했고, 디빈첸조는 굉장히 에고가 센 선수예요. 세크라멘토 시절에도 본인은 못했는데 주전으로 못 뛴다고 굉장히 불만 내비쳤었고, 미켈 브리지스를 영입하다 보니까 내 출전 시간을 갉아먹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다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라운드 픽은 아주 이 조항이 빡세게 걸린 사실상의 한 1.7라운드 픽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미네소타도 칼 앤서니 타운스를 데리고 있음으로 해서 나즈리드와 니켈 알렉산더 워커를 놓치고 또 셀러리 캡에 과부하가 올 바에야 아쉽지만 9년을 뛴 칼 앤서니 타운스를 보내는 대가로 셀러리의 유동성을 더하고, 그렇다고 해서 줄리어스 랜들이 엄청나게 또 나쁜 선수는 아니잖아요. 또 내가 계속 관심이 있었던 디빈첸조까지 데려왔기 때문에 저는 이 트레이드도 서로에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무리 요새 NBA의 퍼스트 에이프런, 세컨드 에이프런, 그 다음에 약간의 또 하드캡스러운 그런 부분들로 바뀌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렇게 또 돌아보면 여전히 NBA는 오프시즌이 재밌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토요일에 급하게 와서 영상을 찍었는데 조회수가 꽤 나왔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NBA를 보는 재미는 물론 그 공놀이 자체도 흥미를 느낄 수 있지만, 또 이렇게 각 팀의 이해타산을 서로 계산기로 두들기고 또 팬들도 함께 또 공감하고 계산하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프시즌이 거의 끝나갑니다. 저도 시즌 준비 잘 해서 또 24, 25 시즌도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